네, 세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 우리 정보 수정. 자, 그럼 정보 수정을 한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봤더니 이제 그 패스워드로 왔고, 실제 패스워드에서 뭔가 전달하면 패스워드 프록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봤더니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으로 그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선. 자, 그럴 거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범용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그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한다면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을 때 멤버 한 명을 더 가져 놓는 걸 만들어 놓으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지. 항상 체크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었을 때 회원이 있는지 어떤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회원 한 명을 가져오는 정보이면 될 것 같아. 회원 한 명을 가져오는 정보이면. 자, 그래서 우리 DAO에서는 일단 뺄게요. 요걸 바탕으로 만들 거니까. 자, 우리 지금은 셀렉트를 복사해야 되지만 여기 없으니까 일단 인서트 유저를 하나 복사해서 그래서 접은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I 정렬도 한번 하고 접어서 복사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뭔가의 유저를 가져오게끔 하나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뭔가 필요한 값은 밸류 V. 근데 요 get 유저를 가져올 때도 조금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어쩔 때는 이제 아이디만 있어서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럼 언제? 우리 오늘 제가 우리 아이디 체크도 한번 넣어보자고 했잖아. 여긴 없지만. 그러려면 이따가 그 사용자가 있냐를 체크할 때 아이디를 넣어서 체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서 그 사용자가 현재 우리 회원의 본인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거지.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밸류 오브젝트는 좀 과할 수 있어. 아이디 하나, 패스워드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리고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보내버리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구분하려면 패스워드가 있냐 없냐 분기 처리해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지. 근데 정확하게 좀 이제 한다라면 우리 get 유저를 두 가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링에 아이디가 있는 게 하나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디랑 실제 이제 패스워드가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일단 아이디랑 지금 필요한 게 패스워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요 거를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라면 요거에 의해서 사용자 정보를 리턴 받는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그 사용자의 정보를 밸류 유저 부여에 담아서 리턴하는. 자, 그럼 커넥션 필요하죠. SQL문은 바꿔야 되고요. 어느 걸로? 아까 말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는 UI로.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요 PSNT가 오류나니까 UI를 어디다 넣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겠죠. PW라고 했네? PW라고 할까요? PW라고 하도록 하죠. 아까랑 똑같죠? 여기도 커넥션 SQL 처리 커넥션 SQL
처리.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리턴해야 돼요? 이번에는 유저 VO를 리턴해야 되죠. 실제는 유저 VO가 하나 있어야 되네요. 유저 VO, VO는 new 유저 VO. 자, 여기서는 기본 생성자로 만들어야 되죠.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리턴해서 보내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때랑 차이점은 여기서 만들고 내려가면 밑에서 뭐 해줘야 돼요? 셋해주는 작업을 해주면 돼.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면 여기를 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널로 하면 밑에서는 값을 꺼내서 한 번에 한 명을 만들어줘도 되지. 자, 어떤 방식으로 보통 하셨나요?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 물론. 자,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요? 기본 생성자로 만들고 오랜만에 세트 한번 해볼까요? 셋은 항상 요새 많이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본 생성자로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약간 좀 다른 단점이 좀 있긴 해. 이렇게 만들면. 뭐냐면 이걸 리턴했는데 이걸 던져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건데 우리 이걸로. 만약 이걸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든 간에 뭔가는 생성돼 있거든. 그럼 값을 꺼내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해. 단점이 있네. 좋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널로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사용자가 있으면 넣어주는 걸로.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만드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선언만 해놓고 선언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수를 꺼내면 얘가 있다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스트링 id는 rs. 얘는 필요가 없네. 우리 아이들은 원래 위에 있잖아. 받아와서 아이들은 받아올 필요가 없네요. 자, name은 rs. getString name 이렇게 담아주고 string 롤은 rs. getString 롤로 담아주고 여기서 이제 vo에 new 해서 이 생성자를 만들어서 이 vo를 리턴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다 이제 id 패스워드를 전달하면 회원 한 명을 있다라면 전달하고 없다라면 너를 전달하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회원이 있는 점 체크하거나 또는 회원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하면 얘 하나 쓰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용자를 한 명 가져가는 get user 해가는 애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그 생성자 네. SQL도 있어. 스토어드 그렇죠. 여기에 요걸 내서 만드는 게 그렇죠? 아니 그 말고요. 그 트라이 캐치 부분에서 VO를 그 있는 제가 변수들로 담아주는데 두 번째 변수가 SQL로 돼 있어요. SQL? 네. 아 그러네. 여기 왜 SQL 돼 있지? 우리 value VO에 뭘 SQL을 했나? 그냥 자동 생성할 때 그 인식을 그렇게 해버려서. 아 그러네요. 네. 여기가 패스워드 돼 있는데 패스워드가 없어서 지가 그냥 아무거나 넣었구나. 제가 여기를 패스워드로 만들었으니까 원래 패스워드로 맞춰줘야 이제 그게 자동으로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좀 있긴 하네요. 그럼 여기를 우리 편하게 이제 맞춰주려면 여기를 이제 패스워드로 받아주는 게 맞긴 했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패스워드로 만들어줬으면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질 때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변수를 맞춰주도록 하죠. 맞춰주는 게 편하니까. 그 다르게 할 필요 없잖아. 컬럼명으로 맞춰서
맞춰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 여기도 해줬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올 하든지 아니면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보이게 해서 그냥 올 할게요. 올이 좋은 건 아니야. 꼭 넣어주는 게 일단 맞아요. 근데 그냥 올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더 그렇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넣을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걸 빼먹었네. 그렇죠? 우리 PSMT 해가지고 이 커넥션에서 꺼내와야 되잖아요. 얘를 안 했어. 제일 중요한 거 안 했어 이거. 아까 위에서 미서 내렸어야 되는데 삭제해버렸나 봐 제가. 요것도 해줘야 되죠. 커리창을 만들고 뭘 넣어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디 패스워드를 던져서 회원 한 명을 리턴한 아이를 만든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 패스워드 체크 안에서 똑같이 여기 DB 처리하는 부분 필요가 없죠. 여기도 이제 아까 우리 조인 프록시 한 것처럼 이렇게 복사해 가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은 똑같잖아요. 유저 VO는 지금 만들 필요가 없죠. 리턴 받을 거니까 널 처리해주고 유저 VO는 널 처리해주고 RS는 필요 없죠. 우리 패스워드에서는 유저 DAO 넣어주시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VO를 리턴 받으면 되죠. 누구한테? get 유저한테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근데 여기에서는 뭐죠? PW 받았네. 패스워드를 해줄까 그냥? 네, 이것도 그냥 여기에 왜냐면 뭐 다 패스워드인데 또 얘만 굳이 뭐 짧게 또 짧게 했는데 이게 변수도 정리해 주도록 하죠. 자, 만약 여기에 패스워드가 틀리면 여기에는 널이 와 있겠죠. VO에는 아까 널을 리턴했으니까. 근데 여기 부분을 바꿔주면 되죠. VO가 널이면 실패다. 실패야. 그렇죠.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delete 간단한 우리 delete 프록시를 이제 가보도록 하죠. delete 프록시. 뭐 하면 돼요? 아이디 값 하나만 있으면 되구나. 이걸 할 수 있죠. 그렇죠? 아이디 값 하나 있으면 되구나. 삭제니까. 네. 우리 DAO를 열어서 하나는 접고 여기에 우리 get 유저니까 여기에 하나 RS 값도 하나 여기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get 유저는 select니까 여기 RS 클로즈 하나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요거 안 줬고요. 정확하게 하면 여기 RS 클로즈 get 유저에 넣어주시고요. 자, 삭제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복사하면 되지. 우리 여기에 있는 insert user 삭제해서 집어넣고요. delete user라고 하면 되겠네요. delete user. 자, 여기도 뭐 value 오브젝트에 담아서 보여도 되지만 뭐 값 하나를 뭐 담아 보내기는 애매하잖아. 하나 있는 거를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쿼리는 동일할 거고요. 우리 딜리트 만들었던 그 쿼리고요. 이제 통과해서 아이디가 같으면 지울 그 아이. 그럼 이제 밑에 try psmt부터 여기에는 요거는 똑같이 복사해서 얘 대신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irs만 요걸로 바꾸자고 했죠. 이렇게 공수값이니까 irs로 리턴하자. 그럼 이따 우리는 딜리트 하는 곳에서 id를 던져주고 얘를 실행시키면 최종 리턴 값을 반환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딜리트 프록시의 이제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 똑같이 저처럼 이제 지워버리고 조인 프록시에 있는 이 세 줄을 복사해서 집어넣고 얘는 필요 없죠. 우리가 리턴 받는 건 RS니까 DAO를 만들고 RS는 delete만 delete 딜리트가 없네? 있네요. 유저 딱 붙여넣으면 되죠. 아이템이 우리 아이디는 다 이게 받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딜리트를 호출하고 아이디를 넣어주고 삭제가 되면 리턴 값을 받고 받은 게 0이면 실패고 아니면 성공. 변하는 건 없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뭐로도 바뀌어요? 우리 회원 정보 수정하기 전에 똑같이 사용되겠죠, 얘한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요것도 나중에 얘는 회원 정보 수정에서 똑같이 그대로 사용될 거고 여기서만 그때 이제 분기된다고 말씀드렸죠. 패스워드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변할 건 없지. 변할 건 없어요. 자,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삭제까지 완료했고 회원 정보 수정 모디파이가 없잖아요. 모디파이. 자, 모디파이도 봤더니 뭐가 필요해요? 아이디만 넣은 우리 값들. 아이디만 넣은 밸류 오브젝트가 필요하네요. 생각해보면. 근데 뭐 하면 돼요? 우리 DAO에서 이건. 근데 더 쉽지 뭐. 오버로딩 하면 되지, 오버로딩. 이 두 번째 거를 복사해서 어디다 넣을까요? 얘는 하나짜리니까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ID 값을 넣어서 리턴한 getUser. 맞죠? 아이디만 던져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getUser 하면 되지. 오버로딩. 그럼 뒤에 패스워드만 필요 없는 거죠. 그러고 요 패스워드도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패스워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겠지. 이거 얘는 아이디를 넣어서 이걸 가져온 거니까 여기서는 뭐 아이디는 솔직히 뭐 가져올 필요는 없죠. 패스워드부터 가져오면 되지. 아이디는 이미 어차피 넘어온 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패스워드를 꺼내주면 되죠. 패스워드를 꺼내면 돼요. 맞죠? 아까 뭐 두 개 아이디 패스워드를 던져서 꺼낸 거니까. 그럼 아까 생각해보면 이 밑에서도 네임롤이니까 실제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는 솔직히 안 가져와도 상관은 없네. 얘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는 이미 아이디 패스워드가 넘어서 온 거니까 이 안으로 얘는 아이디만 왔으니까 이제 세 개 여기 붙여주면 되죠. 꺼내주면 되고 생성해서 똑같이 리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잘 구조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모디파이에 여기에 있는 요 DB 관련된 애들은 사라지고요. 요 i는 이제 여기 아까 있었던 우리 요 i와
이게 아니죠. 어디지? 패스워드의 프록시에 있는 UI와 같아지는 게 되겠네. 패스워드 프록시에 있는 애와 모디파이는 같아지고요. 그 대신 여기가 아이디만 던지겠지. 지금 아이디밖에 없어요. 그리고 던지고 다른 건 던지고 싶어도 아이디밖에 안 남아져 있어요. 현재 얘는 다 임포트고요. 됐다. 이렇게 변경되는 거지. 이 부분이 우리 DAO로 그 중에 아이디인 오버로딩된 get 유저 하나 부르는 걸로. 그럼 어차피 여기 밑에서 이제 얘네들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꺼내면 돼요? VO에서 꺼내면 되죠. 아이디부터 꺼내야겠네. VO.get ID.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싫으면 위에서 꺼내서 변수에 담으면 돼.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또 변수까지 하면 길어지잖아. 그냥 VO에서 꺼내면 되니까 저희는 그냥 VO에서 꺼내도록 하죠. 필요를 눌렀네요. 패스워드 꺼내고 VO에서 get name 꺼내고 VO에서 get role 꺼내고 저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다음에 이제 우리 modify proxy에 가서 뭐 하는지 보면 되죠. 봤더니 id, 패스워드, 네임, 롤을 받아서 DB 처리하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얘네들 대신에 이제 우리 DAO 가서 뭘 복사하면 좋을까요? 인서트를 복사하면 딱이겠지. 이번에도 거의 VO 정도로 보내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인서트를 복사하면 딱일 거예요. 인서트. 인서트 밑에다가 업데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얘한테 유저 VO를 보여줘야 되나? 아, 그렇지. 봤더니 위에 4개가 있는데 밸류 오브젝트에 담아 보내야겠구만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거기에 있는 SQL은 이게 될 거고 업데이트니까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컬럼명 where 조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PSMT도 이미 완성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여기까지 업데이트 쳐서 보내버리면 끝 되는 거죠. 일단 끝. 그래서 이제 VO로 보낼 거니까 어떻게 해요? 꺼내면 되죠. VO.get 패스워드 잘 맞춰서 name이니까 VO.get name VO.get role VO.get ID 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아까 인서트의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IRS의 int 값으로 리턴 해주고 받으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요 우리 modify proxy는 DB 부분을 날리고 이제 요 join과 join proxy와 동일하죠. 이번엔 join proxy와 왜? 보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int로 리턴 받을 거니까
뭐만 바뀌어요? 메소드만 바뀌어요. 하는 일이 다르니까. 얘는 업데이트 일을 하는 거니까 모디파이는. 그래서 걔가 0이면 실패고 아니면 성공이다. 세션 값 다시 담고 어쩌고 저쩌고. 이 프로세스 D가 바뀐 건 아니지. 이건 이미 JSP에서도 뭐 가능했던 거니까. 이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한 거죠. 완성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AAAA 패스워드 1111 이름 A 어드민 모디파이 오케이. 자, 설정됐고 메인으로 가봅시다. 뿅 A님 환영. 회원 탈퇴 AAAA 방금 바꿨죠? 111로 틀린 거 한번 넣어보고 실패인데 죄송해요. 1111 체크 딜릿 오케이. 사라졌고 이렇게 되는 거죠. 111인가? 123인가? 네. 저거 금세 만들었죠, 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해보자고 했냐면, 조인에서 지금 아이디가 우리 같은 거를 이제 가입하면 올인하잖아요? 나 해볼게, 빠르게. 가입시키고, 제가 조인에서 뿅, 어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들. 왜?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인데 그럼 중복값을 넣을 수 없는데 중복값을 넣어버렸으니까 이걸 누가 체크해 줘야 돼요? 조인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해 줘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처럼 띠용 왜 실패라는 거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보통 여기서 아이디 체크 이런 것들을 보통 집어넣죠. 아이디 체크. 그래서 여기에 우리 join JS를 열어서 아이디 옆에 버튼을 하나 달아볼게요. 물론 뭐 링크로 달아도 돼요. 그냥 편하게 그냥 버튼 다는 거고요. 자, 버튼 달아서 아이디 체크라고 이렇게 이름 하나 줬고요. 이렇게 아이디 체크. 자, 그럼 이제 이 아이디 체크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 우리는 아이디를 체크해서 여기다 뭔가를 처리해 줄 수 있을지. 자, 첫 번째는 이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실무에서 보면 아이디 체크를 딱 누르면 야, 일단은 먼저 값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뭔가를 넣은 다음에 띠용 여기에 뭔가를 넣으라니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 체크를 여기다 놓고 땡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크를 딱 누르면 여기에 페이지를 하나 띄워서 이렇게 왜 안 되니? 한번 띄운 건데. 이렇게 버튼을 땡 누르면 띠용 이렇게 창을 하나 띄워가지고 자 아이디를 이렇게 여기 다시 체크하게끔 만든 다음에 밑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그걸 여기에 딱 꽂아주는 거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더 이제 일반적이긴 해요. 또는 요새는 이제 이렇게 창 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 체크를 딱 누르면
서버와 AJAX 통신을 해서 값을 리턴 받은 다음에 요 밑에 사이에다가 빨간 줄로 뿅뿅뿅뿅 아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게 다 똑같은 얘기야. 우리 좀 하는 방법으로는 AJAX라는 기능을 썼냐 안 썼냐, 새 창에서 했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창을 하나 띄우는 방법도 배울 겸해서, 왜냐면 자바스크립트에도 새 창 띄우는 것도 좀 많이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제수에 넣은 건 아니니까. 자바스크립트 새 창 띄우기, 새 창 팝업. 뭐 어느 걸 열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얘가 제일 많이 가나 봐요. 1등에 있으니까. 뭐 1등으로 가보죠. 자, 봤더니 자바스크립트여야 되고, 이렇게 새 창을 띄울 땐 윈도우 오픈을 써라. 그다음 여기 앞에 첫 번째 인자값은 주소고, 두 번째는 걔 이름이고, 세 번째는 걔 옵션이야. 설명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설명 보면. 네. 그리고 온클릭해서 호출해라. 온클릭해서 얘를 호출해라. 물론 여기다 바로 윈도우 오픈을 넣을 수 있는데 너무 길잖아. 너무 기니까 보통 이렇게 함수를 보통 만들어요. 자, 저희도 이걸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스크립트니까 우리도 여기 헤더 사이에 넣어 줄게요. 스크립트. 저 교재랑 똑같이 해볼게요. 펑션 win open. 뭐 이름은 함수는 뭐 원하는 거 주시면 되고요. 뭐 원한다면 뭐 id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새 창 오픈이니까 이렇게 이름 주시고, 진짜 걔를 하는 건 윈도우 객체의 오픈 메소드예요. 오픈 메소드. 그럼 제가 아까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버튼을 누르면 새 창을 하나 띄워서 여기에 아이디 체크를 다시 해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다가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사용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다시 밑으로 가 꽂히게끔. 그럼 요 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요 페이지의 주소를 맨 먼저 여기다 넣는 거예요. id 체크 JS라고 할까요? 이렇게. id 체크 JSP.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창 이름이에요. 네, 뭐 이름 주시면 되고요. 뭐 원하는 것처럼 뭐 id 체크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그 창 이름. 실제는 없어도 그게 상관은 없어요. 옵션. 창을 띄우면 이렇게 팍 이만하게 크게 뜨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옵션을 줘요. 창 크기 정도. 그래서 창 크기 위드스는 일단 저희는 300 곱하기 300 정도 줘보고, 이따가 혹시 봐서 크기 조절 봐서 픽셀 안 써줘도 되고 조정해 볼게요. 여기다 문을 흘렸구나. 네, 이거 전체 값이 하나의 문자열이라 이렇게 윗은 30, 헤이트는 300. 그럼 창의 위치도 고정해 줄 수 있어요. 탑 위에서 0픽셀, 왼쪽에서 0픽셀. 물론 옵션은 좀 더 많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옵션은 되게 많아. 뭐 메뉴바를 숨길 건지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리사이즈 가능하게 할 거냐 막 이런 것들, 옵션은 이게 보고서 값 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위드스 픽셀 값, 헤이트 픽셀 값, 레프트 픽셀 값, 탑 요걸 사용한 거고요. 나머지 옵션들도 필요하면 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id 체크 JSP가 있어야죠. 요걸 하나 만들도록 하죠. id 체크 JSP.
창문까지 잘 뜨는지 우리 해보도록 하자. 만들고, 자, 조인, 새로 고침해야 되고요. 아이 체크, 뿅, 뿅, 함수를 연결 안 했네요. 온클릭을 안 한 거야. 버튼, 클릭은 윈도우 좀 오픈. 온클릭은 저희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원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이럴 때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도 많이 써요. 바로 그냥 온클릭은 윈도우 오픈. 왜냐하면 또 여기에다가 다른 방식 쓰려면 온노드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 좀 귀찮으니까 일단 바로 여기다 거는 걸로 할게요. 자, 새로 고침 해주시고 뿅. 그럼 이제 맨 창에 여기에 이렇게 뿅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 위에 탑 0, 레프트 0 이렇게 뜰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값을 받을 거면 값을 여기에 주소에 받을 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처음 맨 처음부터 여기에서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받아 넣으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에서 값을 뽑아다가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면 바든 레시던 써야 되죠. 자, 또는 콘스트든 아이디는 다큐멘트 이걸 우리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뭐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여기다 뭐 주면 돼요? 하나 아이디는 아이디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편하게. 자, 그럼 여기에 샵 아이디 밸류 여기다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 뭘 넣어주면 돼요? 패스는 물음표 아이디는 클래스 아이디 여기에다 이제 겟 방식으로 패스를 넘기면 요 창에서 요 값을 받을 수 있겠죠. 겟 방식으로 만들어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라가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요 아이디 체크해서 저 아이디를 찍어 봅시다. 어떻게 찍으면 돼요? 뭘 어떻게 찍어? 겟 파라미터 하면 되죠. 스트링 아이디는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 밑에서 아이디 달고 올라올 거잖아요. 찍어 봅시다. AAA 뿅 뿅 오류 났네. 이렇게 오류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얘를 가지고 오류 나면 항시
크롬으로 가야 돼요. 버튼이 안 먹는다. 뿅 가서 뿅 오르잖아요. F12 누르고 뿅 콘솔로 가서 뭐예요? 다큐먼트 커리 셀렉터 이나 디파인드. 아, 다큐멘트 우리 커리 셀렉터 아닌가? 제가 뭔가 오탈 쳤나요? 다큐멘트 커리가 U가 먼저 나와야 되나? 인텔리전스가 안 되니까 아주 이럴 때 VS 코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좀 이 자바스크립트를 좀 이렇게 길게 짜야 되면 보통 VS 코드 갔다 오시면 돼요. 복사하시면 되니까. 그냥 외워서 하다 보니까 제가 커리를 오탈 친 것 같아. 외로워쯤하고 뿅. 잘 뜨죠 이제. 여기다 값도 넣고 이제 홍 뿅. 홍 잘 찍히죠. 근데 값 전달도 일단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별거 없잖아. 그냥 새 창에서 전달하는 거나 그냥 우리가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300은 좀 작은 것 같다. 위드스는 한 400 돼야 될 것 같아. 400 주고요. 자, 이제 아이디 체크를 하려면 이 아이디를 받은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아이디 값을 또 계속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 계속 틀리면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영역을 여기에는 이제 아이디를 체크하는 영역, 밑에는 결과 영역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결과 영역. 나와. 영어로 아이디. 리절트. 결과 영역은 밑에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디를 직접 넣어서 뭐 해야 돼요? 체크해야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폼이 있어야지. 왜냐면 이것만 넣어서 한번 체크하고 갈 필요는 없잖아. 다른 거를 바꿀 수도 있고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 되니까 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이디를 체크해주는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 프록시라고 하죠. 아이디 체크 프록시라고 할까? 아이디 체크 프록시 .jsp 메소드는 포스트 뭐 개수로 상관없지만 여기 id input 타입은 id name은 타입 네임 아니죠. 타입은 텍스트 name은 id 자, value는 혹시 넘어왔다라면 네, 퍼센트 id 하나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네. 넘어왔다라면 넣지 말고 바로 확인하려고. 다른 값은 필요 없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를 뭐 다음에 이렇게 갖다 올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그냥 결과 보여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그래서 내 자신이 그냥 내 페이지로 하세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 굳이 뭘 또 갖다가 와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다 처리해야겠다. 내가
뭐 굳이 뭘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야지. 자, 창을 띄웠어. 버튼을 눌렀어요. 내 자신한테 그럼 다시 아이디를 전달해서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아이디가 DB에 있는 그렇죠. 그 아이디가 DB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랑 같아? getUser 아까 한 그거랑 같죠. 뭐와 같아? modify의 얘와 같지. 야, 그 사용자를 가져와라. 한 명. 너에게 아이디를 줄 테니. 이거 똑같은 거지. 그렇죠? 아, 요거랑 똑같네. 아까 말했잖아요. 잘 정해놓으면 우리는 저 DB의 어떤 일에 행위만 잘 찾으면 된다고. 자, value 오브젝트에 딱 해서 부여가 있으면 되죠. 그럼 결과는 어디다 뿌리기로 했어요? 여기다 뿌리기로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퍼센트 퍼센트 맞지?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우리 아까 이 modify 프록션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이제 if 요걸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요 if는 결과 퍼센트 if vo가 널부터 해볼까요? 널이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 의미, 지금의 이제 우리 의미상으로는. 아이디가 그죠? 아이디가 없다. 회원가입이 가능한 아이디다. 여기서는 그 의미지. 아까는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없는 게 더 우리한테는 이제 플러스인 거지. 그렇죠? 널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여점 여기 보여요. 여기 저 위에 너 아이디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링크 하나 거는 거죠. A나 또는 이제 버튼으로 할까요? 인풋. 아이디 사용하기. 사용하기. LG. 쉬는 시간이네요. 네, 쉬었다가 마셔보도록 하죠.
서비스 폴더요? 아직 완성 안 됐는데 드려요? 어차피 요 아이디 체크까지 하고 드릴 건데. 어디 가셨나 보네. 일단 뭐 원래대로 하시니까. 아, 끝나도 괜찮아요? 네. 아니, 지금 필요하시면 들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어차피 요거 끝나면 다시 어차피 올려드릴 거라. 어차피 아이디 체크 완성하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실제 이제 팁 같은 거죠. 새 창을 띄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은 똑같아요. 이미. 우리 여기는 그냥 뭐 내려왔잖아. DB 작업은 벌써 할 것도 없이. 근데 기본적인 게 되면 나머지 이런 것도 그냥 팁 같은 거라는 거야. 보면. 뭔가 DB에 불러와서 사용자를 가져오는 이런 그 아이디를 체크하는 이런 기능들은 이미 아까 만들어 놓은 걸로 거의 충분해진 거지 지금. join.jsp 창 아이디 체크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이요. 우리 여기서 요거 하나 추가했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하나 추가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아이디 값도 하나 추가했어요. 여기 편하게 그냥 이거 불러오려고 쿼리 셀렉트 오랜만에 한번 써보려고. 자, 일단 파일을 다 요청들 하시니까 그럼 일단은 요 지금까지 한 파일이라도 일단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많이 빠지고 있나요? 아, 저 인버스 다 팔았는데 좀 더 역시 버텼어야 돼. 역시 내가 파니까 빠지는군요. 미국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오늘 아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공화당에서 약간 반대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공화당에서. 야, 너네 너무 많다. 3조 5천억이면 너무 많지 않냐?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걔네 믿을 수 없잖아요. 뭐 서비스, 립 서비스 하는 건지 그냥 정치인들이야 뭐 지들끼리 뭐 다 정해놓고 뭐 싸우는 거다 보니까 웃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에서 싸우고 뒤에 손잡고 술 먹으러 간다고. 어느 정도 정해놓고서 아무튼 우리한테는 안 좋죠. 빨리 뭔가 어차피 협상 타결될 건데 그래서 아모아코인 쪽도 별로 지금 좋지는 않아요. 돈 있으면 또 샀을 것 같아. 살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네요. 또 사야 되는데 힘내야 되나 또. 전 지금 다 여윳돈 있으면 30% 들어가야 되는 날 아닌가요? 오늘이나 내일쯤 30%. 그리고 이제 30일 지나서 결론 좀 보고 결론일 때 이제 만약 부결되면 한 번 더 팍 빠질 거잖아. 그때 또한 30% 사고 뭔가 더 터지면 나머지 사고 뭐 기다리면 이제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네, 코인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요새 이제 코인은 한 2, 3일 내에 또 이제 엄청 오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단기로는 2, 3일 내에. 그 2, 3일이 제가 보기엔 이제 아까 말한 그 미국 그 협상인 것 같아요. 봤을 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반대로 주가는 엄청 떨어질 것 같고 코인은 반대로 협상이 돼도 오를 것 같고 떨어져도 뭔가 오를 것 같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코인 쪽은. 주식은 뭐 당연히 빠질 것 같고 협상 부결되면 디폴트인데 미국 디폴트. 아무튼 좋지 않은 장세이긴 해요. 좋지 않다기보다는 조금 만약 투자 아직까지 안 했으면 좀 관망하고 약간만 넣어보는 시기이지 않나. 엄청난 게 남아있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무튼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저는 참고로 그냥 그 코인은 이제 봇을 이용해서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뭐 이 구조라 별로 부담은 없어요. 뭐 떨어지면 이제 매수할 거고 네, 봇이 계속 뭐 오르면 이제 팔 거고 뭐 그런 구조의 이제 투자라 떨어지나 오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래도 오르는 게 기분 좋지. 돈을 버는 거잖아. 근데 떨어지면 또 싸게 사니까. 나중에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지 이제 그 원리도 좀 알려드리고. 제가 주식을 한 2, 30년 해봤더니 중요한 건 횟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막 주식에 빠지면 그게 안 되잖아. 현금 갖고 있으면 돈을 잃는 느낌이잖아. 또 막상 사면 빠졌을 때 잃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결국 핵심이더라고요. 한 번에 몰빵했다가 빠지냐 아프니까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핵심인 걸 알았는데 주식에서는 이제 그걸 해주는 봇을 정이 못 만났어. 수수료가 너무 비싸. 주식은 이제 그렇게 계속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 하기에는 근데 이제 코인은 이제 거래소 중에 코인 거래소 중에 봇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어요. 봇이 만들어져 있는. 수수료도 한 0.05% 정도 좀 싸고 그래서 그냥 범위를 넓게 잡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어차피 미국 결국은 다 통과될 건데. 자,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해보도록 하죠. 우리 요 창까지 띄운 건 아까 완성했고, 자, 여기에서 요 값까지 이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여기 부여가 널이면 없는 거니까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보여주고, 자, 아니면 사용 불가능합니다가 되겠죠. 사용 가능합니다. 이건 사용 뭐 어떻게 해야 돼? 말만 되게 어려워. 네, 아무튼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얘는 뭐 어차피 다시 검색하셔야 되니까 뭐 특별하게 이런 걸 달 필요는 없죠.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죠. 다시 검색하세요. 뭐 이런 거 정도 넣어주면 되죠. 그건 아닙니다. 뭐 사용 중입니다. 아까 사용 중입니다. 입니다. 다시 검색하세요.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넘어왔네요. 이거 아까 거구나.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좀 하고 A 눌러서 뿅 오면 이렇게 제가 아까 이걸 확대해서 컸구나. 이게 300 해도 충분하네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봤더니 우리가 뭔가 이거 있으니까 이미 한 번도 우리 버튼을 안 눌렀는데 이미 뭔가를 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보면 왜?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보면 지금 뭔가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우리 아직 결과를 보낸 적이 없잖아. AA를 받기만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VO를 얘는 할 거잖아 무조건. 요 값이 아니네. 한 거 맞구나. 여기 진행시켰지. 한 거 맞네요. 자, 아이디가 있고 요 아이디를 넘겨서 했죠. 했지. 하게 만들었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IID는 이제 사용 중입니다. 맞는 거지. 자가 있었으니까. 이제 삐삐삐삐하고 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CCCC 뿅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자, 사용자가 일단 얘를 안 넣고 했을 때 생각해야 돼. 안 넣고 했을 때. 뿅.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일단 뭐가 없잖아. 뭐가 없죠? 없잖아. 값도 없고. 근데 사용하래.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이 값이 있을 때만 창을 띄울지 아니면 없이 창이 띄워져도 내가 뭔가 여기서 처리할지 를 정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는 이제 기획문서의 사용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없이도 처리해야 돼요 라고 한다라면 여기서 처리해야 되고 꼭 아이디를 넣게끔 했을 때 하세요 라고 하면 이 밑에 처리를 해야 돼. 저희는 여기서 처리할까요? 없어도 처리할 수 있게끔?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 그러면 일단 없어도 뭔가 처리되게끔 한번 해보도록 생각을 해보죠. 자, 뭔가 사용자가 그냥 누른 거야. 이렇게 뿅. 그러면 지금처럼 없는데 사용하기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그럼 왜 이렇게 된 건가? 봤더니 여기에 뭔가 없는 값이 왔겠지. 없는 값이. 그리고 없는 값을 던졌으니까 당연히 저기서 찾았을 때 셀렉트 할 때 값이 없었을 거고 그 값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사용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실제.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뭔가 하나 더 넣으면 되죠? 불러요. 퍼센트 if id가 뭐예요? 널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아니구나.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이거는 사용 중이다. 지금 사용 중이 아니다 문제였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end로 넣어줘도 되겠네. 그렇죠? 그냥 end로 부여가 널이고 id는 널이 아니면 되는 거죠. id가 널일 리가 없으니까 만약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한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부여가 널이고 id가 널이 아닐 때 부여가 널이면 그때 얘는 사용 가능한 id인 거지. 여기다 넣어줘야 되네요. 여기 처리할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요거 때문에 못 내려오니까 여기 널이라면 요걸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id가 넘어오지 않아도 자, 새로 고침 적용이 안 되네. 왜 여기가 안 먹지? VO는 널일 것 같고 id도 스트링이라 아이들 찍어보죠. 이럴 땐 찍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id 값이 뭔지. 아이디를 한번 찍어서 도대체 아이디가 뭐가 있길래 찍었더니 널 값이 들어있진 않네요. get 파라미터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값이 온 것 같아. 여기 아이디가 있어서 빈 값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널이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에 널로 되어 있지가 않구나. 스트링이라서 그럼 뭐 하면 돼요? equals 또는 length 기타 등을 해주면 되죠. equals 아이디에 equals가 안 나오죠? 왜? id 스트링 아닌가요? 스트링 id 점 equals 여기 안 나와. equals string undefined type string 응? 그러네요. 자, 오탈자. 자, 그러면 equals가 널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실제는 이건 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주면 돼요? 느낌표 해주면 되겠네요. 느낌표. 널 값이 들어있을 거라 예상했으나 널 값이 들어있지 않았네요. 자, 그럼 다시 새 창을 하나 이제 띄워서 어디 띄워져 있나 봐. 어디로 갔니 새 창? 나와라 새 창. 나와라 새 창. 너 어디로 갔니? 자, 크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또 올려놨나? 한번 그거 넣으면서 새 창.
나오네요. 네. 이렇게. 또 처리가 안 됐네. 그쵸? 이거는 사용 중입니다. 뭔가 처리가 덜 됐어, 아직도. 자,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왜 또 덜 됐어요. 자, 그럼 id equals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여기 리절트에다가. 어차피 얘는 true, false 뭔가 주는 애잖아요. true, false. 먼저 id 그냥 equals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true네? true잖아. true. 지금은 없다는 말이 true라는 거잖아. 그렇죠? 없다라는 게 true고요. 이 값의 역수 false. false. 그럼 여기가 넣으면 false인 거잖아. 그래서 이 id 값이 있어야 되고 얘는 널이어야 되고 근데 왜 여기가 찍히죠? 여기가 찍히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true일 때만 true일 거잖아요. 근데 true, false가 되는 거잖아. 이제 다 넘어가요? 제가 뭔가 지금 자 나는 왜 안 넘어가? 한쪽으로 지금 여기가 F false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true, false라 여기가 될 수가 없는데 자 그리고 이게 false라고 하더라도 또 얘는 사용 중입니다. 이게 뜨겠네. 애초에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전체로 보니까 이게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애초에 id가 equals거나 없으면 애초에 여기가 뭔가 보여주면 안 되겠네. 생각해봤더니 그래서 얘는 지금 뭔가 정상적일 때 나온 애들이니까 id가 사용 중입니다. 이상하잖아. 없는 건데 생각해봤더니 그렇죠? 얘는 애초에 네 이게 있어야 되네요. 퍼센트에 if에 우리 저 id가 얘를 그냥 넣어볼까요? 얘가 그냥 직접이면 이게 널일 건데 널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id가 위에 올라오니까 자 우리 id에 랭그스를 해볼게요 이번에. 자 id의 랭그스가 메소드였던가? 자, id 점 랭그스 메소드네요. 네. id의 랭그스가 물론 아까처럼 해도 되고요. 랭그스가 0이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일단은 값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여기를 보여주면 되겠네요. id가 0이 아닐 때만 실제 여기를 자, VO 널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여기서 뭔가가 안 나와.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게끔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뭔가 아이디를 뭔가를 넣게 되면 체크하고요. 이거는 사용 중입니다. 다시 검색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아이디가 없다라면 아무것도 안 보여지게 그 아이디가 있을 때만 체크해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요? 요 사용하기 버튼을 넣으면 여기에 있는 요 아이디 값을 거기에 넣어줘야지. 여기에 있는 값을.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뭐라 하면 돼요? 이제 onClick 걸어서 set ID 해주면 되죠. 저 아이디 값을 세팅해주면 되잖아, 거기에다. set ID. 그럼 얘는 자바스크립트니까 뭐 여기 헤더에 만들어줘도 되고요. 뭐 요 밑에 보통 이제 아마 보면 이런 거 요 밑에다 많이 만들어 놨을 거야, 이 사람도. set ID 여기 있고 하니까. 아무튼 원하는 곳에. 근데 저희는 그냥 헤더에 넣도록 할게요. 그냥 펑션으로 만들 거라. 스크립트 펑션 set id. 자, 어떤 값을 넣을 거죠? 요 값을 넣을 거지. 요 값을 넣을 거니까 요 값을 가져와야겠죠. 그럼 아까 똑같이 조인에 해놨잖아요. 그가 가져오는 거 이렇게 밸류 값. 그리고 네, 밸류 값 찾아오고 어차피 요 아이디니까. 자, 문제는 요 값을 어디다 꽂아야 돼요? 저 밑에다 꽂아야 되잖아. 문제는 창이 지금 2개잖아요. 저 밑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런 관계를 만들어 놨어. 그 관계를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새창 부모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새창의 부모창과 자식창 갑전다 이렇게 있는 거지. 검색해 보시면 부모 자식 간 팝업창 간의 함수 호출 및 갑전다. 뭐 일단 아무거나 여러분은 똑같겠죠? 네, 이렇게. 그럼 이제 페어런트라는 이제 그 속성이 있을 거예요. 페어런트. 자, 이 사람 뭐 get, 엘리먼트 바이드 이런 걸 아예 찾은 거고 우리는 쿼리 셀렉터로 찾은 거고요. 사람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했네. 여기서는 자식창. 실제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를 부모창이라 얘기해. 우리는 걔가 자식이 창이 뜬 거다 보니까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속성 값을 그냥 쓸 수 있을 건데 굳이 저 예제는 페어런트를 쓴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거 밑에를 페어런트라고 하는데 그 부모창을 할 때 좀 더 편한 애가 오프너야. 오프너 나와 있는 나를 오픈시킨 사람 뭐 그런 말이야. 할 때는 여기 부모창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 값에 이제 오프너 요 객체는 뭐예요? 나를 띄운 창, 나를 띄운 페이지 그 말이 돼요. 여기서는 이 조인이 되죠. 이 조인이. 자, 다음에 이제 이 오프너가 그 문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프너에 있는 우리 뭘 찾아야 돼요? 이 폼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폼을. 폼 네임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폼 네임은 우리 조인 폼이죠. 조인 폼.
또는 오픈호 점 그거 해도 돼요. 여기서 오픈호 점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이런 거 해도 돼. 내가 이제 일반적인 옛날 걸 찾아보시면 대부분 이제 오픈어에 자, 다큐먼트 점 아까 이름을 준 join 홈에 넣어줘야 되는 개 이름값의 value에 id 값을 넣어주면 돼요. 실제 이제 이 오프너를 찾는 게 이제 목표인 거야. 검색하시면 오프너. 이거는 이렇게 되면 누구예요? 내 자신이지. 내 자신 문서에 요런 폼 이름에 요런 id 값의 value인 거고요. 오픈을 붙이면 나를 띄운 창에 가서 그 문서 객체에 조인 폼 이름을 갖고 있는 id 이름을 갖고 있는 곳에 value에 이름 넣어라 이 말인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또 새로 고침을 한번 해서 잘 작동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F5에서 뭔가 A도 하나 해주고 뭐 안 해도 되지만 있으면 사용 중이에요. 다시 검색하세요. B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올려놨네. 또 올려놨네요. 잡았을 때. 올린다면 뭐 해야 돼요? F12 누르고 봐야 되는 거죠. cannot tile reading the iCheck 11의 reading value on click value (11줄) 저기 보이진 않네. 11번째 줄에 오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11번째 set id를 누르면 id 값을 가져와서 오프너에 띄운 창에 join의 join 폼에 id를 찾아서 여기에 넣어줘라. 이걸 한 건데 왜 안 되지? 왜? 버튼이 안 먹으면 오류 난 게 맞고 계속 올라가죠? 오류가. asset id read property of null 클릭을 했더니 11번째 줄에서 set id의 null이야. 여기 나왔네요. equals id의 id 값의 value 여기가 오류나요? 왜 아까 썼었던 거 복사해온 건데 왜 여기가 오류지? id 값은 다큐먼트 이거 복사해온 거잖아. 샵 id 의 value 하기 전에 이거 아니죠? 이거는 join 페이지고 우리 iCheck 페이지 id에 아이들 안 넣었구나. 아이디가 없네요. 여기에. 아까 밑에 거를 위에 자바스크립트만 복사했고 여기에 있는 아이디는 복사 안 했네. 요 아이디 복사. 요 값을 못 가져왔네. 못 가져온 게 맞네. 맞죠? 네.
요 아이디의 밸류 값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지금 밸류를 일단 밸류를 못 가져왔네요. 자, 다시 새로 고치 하고 우리 밑에 창에 이제 얘죠. 얘가 오프너. 그건 오프너 객체. 오프너 자식 사용하기 이게 딱 지키는 거죠. 보시면 다시 해볼게요. 체크 바로 사용 가능하네. 근데 난 다른 것도 해볼 거야. CCC 사용 가능해요. 체크 딱 그럼 밑으로 꽂힌다. 그러시면 얘는 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얘는 이제 지 할 일이 끝난 거잖아. 지 할 일이.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최종 소스에서 자 하고 가져와서 오프너에 넣어주고 내 자신은 닫힐게요. 이거 닫는 게 클로즈야. 저는 닫힐게요. 클로즈. 나를 띄우신 분의 거길 찾아가서 이것도 한번 우리 요새 방식으로 해볼까? 이건 옛날 방식이고 우리 요거를 해볼게요. 오프너에 되는지 오프너에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아이디의 밸류 여러분 오프너에 저 밑에 있는 그 아이디잖아요. 그 밸류에 아이디 값을 넣어주는 거지. 찾아서. 그럼 폼네임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저 내 거에서 문서에 이걸 찾나 오프너는 나를 띄운 거기가 찾나 똑같은 거죠. 어떤 개념상. 오프너만 하나 들어간 거지. 편하게. 얘도 클로즈도 한번 일단 닫아서 뭐 테스트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새 창에서 여기는 부모님값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올 수 있지. 오프너에 거기에 그거에 그 값 밸류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새 창에서 그러니까 자식 창에서 부모의 값도 가져올 수 있어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주고요. 새로 고침해서 항상 소스 잘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지금 저희 새로 넣은 걸로 잘 바뀌어 있죠. 주석 2개 달려 있으니까 가끔 이게 안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니? 꺼버렸네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을 꺼버렸어.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있을 때는 어떻든 간에 크롬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디버깅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해도 저도 디버깅 해가면서 하잖아. 지금 오류 안 날 것 같았지만 CC 가능합니다. CC로 하니까 키가 안 나는구나. DDD 검색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잘 되죠. 똑같이 잘 바뀌죠. 그래서 둘 다 잘 된다는 거 어느 거를 써도 상관없다. 근데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뭔가 많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여차하면 그냥 쿼리 셀렉터를 익혀라. 뒤에는 CSS 선택자를 넣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고 클로즈 되기 하는 거죠. 넣고 클로즈 되기. 최종적으로 테스트 이제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얘 있고 창은 없애고 자 DDD 체크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거 해볼까? 네, CCC 검색 사용 가능해요. 사용하기 얘는 닫히는 거죠. 딱 이렇게 셀프 클로즈까지 넣어주면 닫히고 이제 우린 진행하는 거죠. CCC join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디 체크까지 잘 된 거죠. 자, 요거 다 영어 뜨니까 이제 한글만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아이 체크에 HTML 랭은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 페이지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이제 과제는 요건 이제 제가 드릴 거고 소스 다. 우리 전체 목록 가져오는 걸 안 했어. 전체 목록 가져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인덱스 불러주시고요. 인덱스에 여기 이제 모디파이는 어차피 이제 우리 로그인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메인만 확인해도 충분하니까 여긴 필요 없고 여기에 유저 리스트 얘도 뭐겠어요? 일단 리드죠. 리드 대신 회원 목록 전체 회원 목록 전체를 가져오는 페이지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컨트롤 N JSP 유저 리스트 JSP 전체 회원 목록을 다 가져오는 거 유저 리스트 .jsp 테이블 자 보죠. 우리 PR th 저희 4개 있죠. 얘까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치지 마세요. 어제 줄다기 들어있을 거니까. id 패스워드 메인 롤 둘, 셋, 넷.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무튼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회원만큼 나오겠지. 홍 111 자, 이게 펍을 이렇게 해주겠죠. 어드민 펍을 이렇게 해주겠지. 결국 이제 이거를 DB 연결하고 처리해서 여기에 뭔가 우리 회원들 목록이 쭉 나오게끔. 유저 리스트 뿅 이렇게 쭉 나오겠죠. 쭉 뭐 말인지 알죠? 쭉 목록 뒤에 나오게끔 제가 펍을까지 해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최종 이 파일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저 리스트 전체 가져오는 거 밥 먹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은 시간 정리하시든지 요걸 리스트 가져오는 걸 해보시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 그리고 아까 혹시 그 창 아이디 창 안 되신 분들 그 부분도 좀 완성해 보시고 해보는 게 중요해. 이미 말했잖아요. 해보는 게. 밥 먹으러 가지 마시고
밥 먹기 전에 출석 부를 거야. 그거 되면 저희 일단 이제 서비스 작업하도록 할게요. 포함해서. 메소드 이름은 get user list로 해주세요.